저는 현금으로 확보하는 방법들 수많은 영상들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신가요?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자산 많이 늘리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영상 보신다는 분 같은 경우는 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산 많이 늘리고 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겁니다. 하지만 자산형을 굉장히 이렇게 늘리실 때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일반형 자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현금 흐름형 자산을 확보하시라라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일반형 자산만 늘렸을 때는 삶이 더더욱 팍팍해짐을 느끼실 거지만 현금 흐름형 자산형을 늘리실 때는 늘릴 때마다 자신의 풍요로운 삶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6년 자, 그 당시 같은 경우 아랍에서 원전 건설 현장 아랍에미레이츠 근무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에 이런 소식이 들려요. 같이 근무를 하던 대기업 한 차장님이 순자산이 20억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나 많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순자산은 4억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4억에 해당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흐름 같은 경우 150만 원밖에 안 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20억이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저를 비교를 해서 20억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4억에 불과했던 순자산을 바탕으로 월세 흐름이 150만 원밖에 없었지만 자, 5배가 넘는 순자산을 갖추다 보니까 현금 흐름 역시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이 아닌 5배인 750만 원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한 750만 원 월세 흐름 만들었을 때 현금 흐름 확보한다라고 하면 대기업 차장의 이상이 되는 그 금액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랍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시는지 혹시 퇴직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했었죠. 자, 그래서 한 자리를 마련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차장님. 20억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 퇴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근무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대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은퇴까지 끝까지 다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 모든 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갭 투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총 순자산 20억이 달성돼 있음에도 모든 투자 같은 경우는 갭 투자였기 때문에 현금을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려간다는 거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셨어요. 왜 그러냐면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 종부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현금 흐름은 하나도 없는데 들어오는 돈들이 없는데 나가야 될 돈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투자하던 초창기에 그 차장님을 보고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갭 투자만 해서는 절대 퇴사하지 못하겠구나.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흐름 만들지 않고서는 퇴사 못하겠다. 더 팍팍한 삶을 재산이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더 팍팍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배 투자자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갭 투자도 하지만 월세 흐름 역시도 마찬가지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현재 같은 경우는 30채 이상에 해당되는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 순수하게 이자 다 떼고 순수 월천을 달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계속적으로 윤택해진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월천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만들기는 어렵지만 평생 동안 이어지는 현금 구조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논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원하는 시간들로만 채운다라는 거죠. 삶을.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월세 투자하지 않고 갭 투자로만 계속적으로 늘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총 자산이 70억이고 순자산은 40억 정도인데 그냥 100억은 충분하게 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달성이 됐다. 왜 그러냐면 월세를 하나하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종잣돈 확보될 때마다 전세자들을 빼고 대출 실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기 때문이죠. 갭 투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재산 늘리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죠. 갭 투자가 훨씬 더 갭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갭 투자 늘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세금적인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 종부세 늘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자산 10억 이상부터는 자산형에 해당되는 자산을 늘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앞서와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이죠. 삶이 더 팍팍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금 흐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현금 흐름 확보하는 방법들 수많은 영상들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현금으로 확보하는 방법들 알아둔다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이 대출 규제가 완화됐을 때 수익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배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